여수 상포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여수 씨를 상대로 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굳이 준공인가 과정부터 공무원들의 업무 처리가 부당하다고 적시됐는데 이에 대해 주철현 전 시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했다 전사한 국군들의 유해 가운데 발굴되지 못한 유해만 12만여 구에 이릅니다. 그나마 발굴된 유해 가운데 98%는 신원을 알 수 없어 유족들을 찾아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 농촌에서 힘든 농작업을 대신해주는 대행 서비스가 인기입니다. 급속한 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농촌 일손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상포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0월부터 여수시를 상대로 특별 감사를 벌여왔던 감사원이 오늘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네, 특정 업체에다 과도한 특혜가 반복되어 온 과정들이 조목조목 적시됐는데요. 어떤 내용들인지 직접 정리해봤습니다. (20년간) 기반 시설이 없어 토지 등록도 못한 채 방치되던 여수 상포지구. 감사원은 당시 시장의 조카 사위가 개입된 이후 도로 하나만 설치하면 토지 등록이 가능하도록 조건이 바뀌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전남도와 협의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점도 문제로 명확히 적시했습니다. 이처럼 완화된 조건 속에서도 허술하게 준공 절차가 이행됐습니다. 도로과의 경우 침수 우려가 높아 포장 높이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하수도과도 하수 관경을 키워야 한다고 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준공 승인이 난 겁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부당한 절차 속에서 이 도로는 상습 침수 구간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시가 토지 등록에 이어 부당하게 토지 분할까지 허용해 쉽게 팔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토지를 팔아 업체는 195억 원의 차익을 받지만 매입자들은 피해가 불가피해졌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이와 같은 부당한 업무 처리와 관련된 업무 관련자 2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고 여수시에 대해서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를 내렸습니다. 여수시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 대해 신분상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향후 이해관계자 간 제기될 수 있는 민형사 행정소송에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한편 주철현 전 여수시장 측은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구체적 위법 사실이 적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전 시장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 결과 고발이나 시정, 변상 조치 등도 요구되지 않아 그동안의 논란과 다르게 특혜 행정이 없었다는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부 감사 결과가 해양수산부 등의 유권 해석에 위배된 부분이 있어 재심의를 통해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18호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내일도 전남 동부 지역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고흥 85mm를 최고로 여수 56.1, 광양 29.5mm의 강우량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한때 여수 일부 지역에는 시속 100km가 넘는 강풍이 불었습니다. 모레까지 전남 동부 지역은 최고 시속 110km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100에서 300mm의 강우량을 기록하겠다고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기상청은 특히 내일까지 찬문 현상에 의해 바닷물의 수위가 높은 기간이라 해안가 저지대의 경우 침수 피해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도 강한 비바람에 대비해 양식장 시설물을 고정하는 등 양식생물 피해가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오늘은 국군의 날입니다. 6.25 전쟁 당시 한국군이 38선을 돌파한 날을 기념한 날인데요. 그런데 이 전쟁에 참전한 국군 전사자의 유해 12만여 구가 아직도 발굴되지 못한 채 산천 어딘가에 잠들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조희원 기자가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지난 1951년 6.25 전쟁 당시 24살의 꽃다운 나이로 국가의 부름에 응했던 참전용사 이재춘 할아버지. 70년이 지난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날의 기억이 선명합니다.
20대 장정들이 하나둘씩 마을에서 사라졌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나갈 때에는 우리 마을에서는 마을이 적으니까 둘이 나갔는데 보통 큰 마을에는 4, 5씩 나갔죠. 친구가 너희 5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 나갔어. 입대했던 동네 친구들은 다행히 한 명만 빼고는 모두 돌아왔지만 함께 전쟁터를 누볐던 전우들은 포탄이 터지는 아수라장 속에서 생사도 기약하지 못한 채 헤어졌습니다. 포탄이 그래서 발화를 한단 말이야. 폭발을 하면은 이 몸뚱이가 산산조각조각에 날아가 버리니까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이 씨의 전우들처럼 6.25 전쟁 당시 전사한 한국군은 모두 13만 7천여 명.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지난 2000년부터 참전용사 유해발굴 사업을 시작해 지금까지 전국 각지에서 만여 구를 발굴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도 지난 2007년 영광 사막리 일대에서 40구의 유해가 집단 발굴된 이후 지금까지 95구의 국군 유해가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는 11명뿐. 전국에서 발굴된 유해 중에서도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는 134명뿐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유해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DNA 채취에 참여한 유족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발굴된 유해 중 98%는 신원 미상으로 남아있어 유족들의 참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조이원입니다. 요즘 농촌에는 일할 사람이 없어 농사를 못 짓겠다는 푸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을 중심으로 한 농작업 대행이 우리 농업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한일로농협은 5년 전부터 나이 드신 농민을 대신해 쌀 농사를 지어주고 있습니다. 모루를 만드는 육묘부터 모심기, 농약, 소화까지 모든 걸 도맡아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벼 건조 대행 시설까지 갖추면서 소화기후 건조까지 완전한 농작업 대행 서비스가 가능해졌습니다. 건조 시설까지 이렇게 해줌으로써 농촌 일손을 들어주는 데 대해서 그런 점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령농 조합원들을 위해서 경운에서부터 정지, 이양, 방제, 수확까지 일괄적으로 대행해 드리는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농협의 농작업 대행은 배추, 양파 등 여러 밭작물을 비롯해 최근에는 한우 사육계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은 급속한 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농촌 일손이 크게 부족하고 그 자리를 외국인들이 채우는 상황입니다. 농업 기반은 물론 농촌 공동체까지 위기에 처한 가운데 이 같은 농작업 대행 사업이 하나의 대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농민은 안정적인 소득 보존을, 농협은 새로운 수익과 일자리 창출을, 국가적으로 식량 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오늘부터 이전 운영하기로 했던 여수 밤바다 낭만포차가 개업을 태풍 내습 이후로 늦췄습니다. 여수시와 낭만포차 운영자들은 어제까지 이전 부지의 기반시설과 포차 제작, 벽화 작업을 마무리하고 오늘부터 4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기상 악화로 정상 운영이 어렵다고 보고 개업 시점을 늦추기로 했습니다. 여수시와 운영자들은 기상이 호전되는 대로 곧바로 영업에 들어갈 예정이며 3기 때와 마찬가지로 매일 저녁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순천 푸드앤 아트 페스티벌에 36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로 4회째 열린 2019 순천 푸드앤 아트 페스티벌은 지난달 27일 개막돼 사흘간 36만 명이 축제장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축제로 지역 경제 유발 효과가 12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광양항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이 오늘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황진회 본부장은 수도권과 떨어져 있는 지리적 약점 등을 극복하고 크루즈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여행사와 선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또 광양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육상 전원 공급 장치 확대와 사물 인터넷, 자동차 시스템을 연계한 스마트 항만 구축과 체계적인 항만 재개발 등을 제시했습니다.
여수산단 남해화학이 지난 23일 비정규직 관리회사로 경북 구미의 A업체를 최저가 입찰한 이후 노사 간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남해화학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A업체가 최근 노조면담에서 고용 승계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신규 채용을 통해 회사를 운영하겠다고 밝혀왔다며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집단 해고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이 같은 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연대 투쟁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남해안 남중권에 제2국제공항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에 광양만권 자치단체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는 지난달 순천에서 열린 2019 균형발전 박람회를 통해 수도권 외에 관문공항으로 제2국제공항을 남중권에 유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여수, 순천, 광양시 행정협의회 등 전남 동부 자치단체들의 연계 협력과 공동 대응책 마련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흥군이 내년에 추진할 신규 또는 계속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고흥군은 오늘까지 나흘 동안 2020년도 주요 업무 보고회를 갖고 고흥에서 여수 연륙 연도교 개통 마라톤 대회 개최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등 내년에 추진할 400여 건의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고흥군은 적은 예산으로 국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시책을 더 발굴하고 구체적으로 다듬어 내년 본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수와 광양 산업단지의 가동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소속 강길부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산업단지 가동률은 여수 산단이 90.5%로 가장 높았고 광양 산단도 86.3%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전국 36개 산단의 평균 가동률은 지난 2016년 82.8%에서 올해 상반기 78%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흥 나로 우주센터가 일반에 개방됩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창립 30주년을 맞아 오는 5일과 6일, 12일, 13일 나흘 동안 하루 각 6차례씩 나로호와 시험 발사체의 발사를 지휘 통제했던 발사 통제동을 포함해 주요 시설을 개방합니다.